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실시했습니다. 조례안과 함께 2020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체계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해 한방의료와 치료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의 공론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효율적인 대응, 대안 제시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시정 질의를 통해 영통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용기금 부정적 집행에 대한 환수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1년도 본 예산의 예산 심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와 함께 올해 4차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본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6,61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650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시민 삶의 기본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염병 대응과 재해, 재난 예방,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2021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지역 맞춤형 경제 정책, 혁신 성장,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시정 운영 계획으로 내놨습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지속 운영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각구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여 감염병 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노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도시 미래상을 담은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계획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시의 핵심 현안인 수원 특례시와 K-뉴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18일까지 계획됩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수원시 동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한편 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는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과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1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수원시 분뇨 수집 수수료는 8년째 리터당 16원으로 동결되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분뇨 수집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최명기 의원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동결되어 왔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해 인상 요인이 징계됨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부터 8년째 동결돼 온 분뇨 수집 운반과 위생 처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가축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위생 처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조례장 구분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하여 기규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과 위생 처리 수수료를 내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타조례와 중복 조항이 있는 조례 등을 점검하고 개정했습니다. 조례 용어도 수정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 예외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조직도에 맞게 담당실장을 담당실 국장으로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수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 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는 현재 관광안내소가 관광정보센터로 변경되고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와 중복돼 폐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통의학과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이에 발맞춰 체계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양육을 위한 조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수원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 시민을 위하여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 및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 증진 정책을 발전시켜 건강 증진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도모하며 수원시 한의학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은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과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의학 관련 사업을 사무 위탁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원찬 의원은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해 수원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자 보건 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임산부의 날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시공원의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점용 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소음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또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태원 의원은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이 주요 목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 한하여 자전거 주차장 사용 요금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공유 자전거 문화의 재활성화를 통해 수원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시와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 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부 약층 사용과 관련하여 문구도 개정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 도심을 지나는 대심도 지하터널의 환기소와 공사장 출입구 등이 도심 내 설치될 예정인데요. 수원시의회가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의 공론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오산 수원 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총 7.7km 연장의 수원시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계획이 포함된 국토교통부의 오산 용인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산 수원 용인 고속도로 개설에 있어 총 사업 구간 17.3km 가운데 약 63.5%를 차지하는 수원시의 11km 구간 시공 전후 소음 및 분진 발생, 도로 파손 및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는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이 특히 이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계획도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의회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1개월간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 개발 이후 사업 정산 문제로 여러 기관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원시와는 개발 이익금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가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이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자 공동사업 진행자로 수원 영통구 이이동, 하동 등에 지난 2007년 6월부터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발이익금 중간 정산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을 얼만큼 나누고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공사와 다른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의 불씨가 커졌습니다. 수원시는 공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쪽과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는 법인인 공사가 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사는 2015년 시행자 회의 당시 사업비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로 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결국 피해받는 사람은 주민들이라며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원만한 중재를 통하여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익금 이견 차이가 좁혀지고 강교 개발 사업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하며 이어 법인세 납부 주체를 결정한 것과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의 조속한 배분이 이뤄져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꽃매 먹거리촌 주차장 건립 계획 축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북초등학교 주변 고압 송전탑 지중화와 당수체육공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한 서수원 균형 발전도 촉구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이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화서역 꽃매 먹거리촌의 주차장 건립 계획 축소 변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화서역 인근 꽃매 먹거리촌 주변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몇 년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2월 대유평지구 개발 사업 시작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원시가 주차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많은 안들과는 달리 올해 축소된 변경 계획을 내놓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에서는 왜 주차 면수를 축소하여 건립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서는 집안 문제로 지하 3층까지밖에 건설이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불과 50m 거리에 건설되는 스타필드는 지하 8층까지 계획되어 있기에 주민들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현재 계획한 부지에 지하 5층 규모로 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경선 의원은 입북초등학교 주변 고압 송전탑 지중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무려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압선 아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많은 차들이 통행하고 농사를 짓는 주민도 있습니다. 입북초에서 가장 가까이 설치된 송전탑은 약 120m 거리에 불과합니다. 윤 의원은 송전탑에서 생기는 극저주파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라며 송전탑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송전탑 지중화를 통해 수원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의원은 당수체육공원 조성 2단계 사업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은 여전히 교육환경, 문화환경, 여가시설, 녹지공간 등 지역 내 인프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입북동, 당수동에 조성된 공원은 한 개소뿐입니다. 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조성돼 있는 전체 공원 342개소, 그중 입북동과 당수동에 조성된 공원은 한 개소뿐입니다. 도서관 또한 마찬가지로 수원시 공공도서관 24개소 중 서수원 지역은 호매실 도서관과 서수원 도서관 2개소에 불과한 상황. 조 의원은 수원시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당수체육공원 조성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예산 선순위 배정을 통해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용기금이 부정적으로 집행됐다며 질타와 전면 환수 조치 촉구가 쏟아졌었는데요. 시의회가 시정 질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최명기 의원이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염태영 시장에게 소각장 협의체 부적정 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기금 부당 사용과 수원시 관교 공무원의 업무 태만 및 직무유기에 대해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 협의체 기금 부당 수령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상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수원시는 한결같이 소각장이 주민의 영향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소각장의 오염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면 소각장을 이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염 시장은 협의체 기금 운용과 관련해 시 자체 감사 결과 협의체가 부당 수령한 500여만 원을 환수했고 2건의 시정 조치와 11건의 제도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협의체 기금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예산 2억 원을 따로 책정해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8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원시의 2021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안대로 의결됐으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35억 원이 감액된 2조 6,627억 원입니다. 또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습니다. 건의안은 광교지구의 개발이익금 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광교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자 간에 적정하고 공정한 절차대로 개발이익금의 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제357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1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단신 뉴스입니다. 제357회 임시회가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열립니다. 임시회에선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